절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게 뭐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하고요,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중요한 판단은 부모님이 하셔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강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갖다가 무능력자를 키워요. 우리의 뇌는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에요. 남 탓하거나 그래서 핑계대거나 자기현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노력을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 본성을 4가지로 얘기해요. 관성,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익숙한 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노력이 제일 적게 드는 거, 노력이 안 드는 걸 선택한다. 그 다음에 반발, 무조건 반항하게 됐다, 사람은. 그 다음에 정석,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데, 이 책을 또 읽으라면 또 안 읽으시니까 제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아이는 익숙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판단했을 때 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은 부모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무조건 반발을 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애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냐면,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인데 노벨상 수상자도 많습니다. 근데 딴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지원자 수가 10분의 1을 적어.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다른 대학은 커밍 어플리케이션에서 똑같은 지원서,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대 지원해서, 근데 예일 대학도 똑같은 양식이야. 근데 시카고 대학만 다른 양식이야. 그러니까 MIT 대학 이런 데는 똑같은 양식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볼 수 있어. 근데 시카고는 시카고 대학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4,000건이던 게 32,000건으로 바뀌었더라. 제가 20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20년 넘었죠. 판단한 게 뭐냐, 애들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번에도 어떻게 했었냐, 제주도에 있는 중1인데 어머니가 이제 판단한 거죠. 얘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 스마트폰 많이 쓰고 문제가 심각했다,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애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 영어 캠프 간다고 해서 인도의 벵가루 인더스 국제학교를 넣었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예비교우가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얘기가 알았어요. 근데 원래는 엄마는 인도 벵가루로 가려면 직항이 없으니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그때 저보고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막판에 엄마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뭐랬냐, 엄마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애가 3일 만에 보내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다시 달렸어요. 제 휴대폰 가지고. 왜? 타당하고 아이의 마음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한쪽은 잘 되는 마음이 있어. 잘 되고 싶어. 나 노력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다른 한쪽은 놀고 싶어. 나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 왜? 노력 없이 도파민을 맛보니까. 2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해. 놀면서도. 근데 확실하게 이끌어주고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서 세팅이니까 자기도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죠. 옛날에 부산에 있던 애는 강제로 들고 왔어요. 부모가. 엄마 지갑 30만 원을 손댄 거예요. 이게 요즘 애들 함부로 낼 수가 없잖아요. 욕하거나 또는 때리거나 그러면 애가 신고합니다. 근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 파출소가요. 지구대 가서 납치됐다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경찰이 이제 집에 전화해요. 얘가 여기 왔는데
공부하는 데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부모가 보냈다.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래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는 설득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편한 것만 선택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애가 아니에요. 어른도 선택이 힘들 거예요. 저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개포동에 사는 25살 남자예요. 군대 갔다 왔어요. 공군 갔다 왔는데 얘가 어디 다니냐면 그 홍익대 그 세종시에 또 있나 봐요. 캠퍼스가. 저는 이제 고려대만 조천에 캠퍼스인 줄 알았거든요. 홍익대 거기 다니고 있는데 회계학과만 다녀요. 근데 얘는 또 회계학과가 안 맞아. 비전도 없어. 학교도 거의 안 나가. 그래서 엄마가 인도에 있는 대학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랬냐? 가고 싶지 않아. 또 여자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설득이 됩니까? 안 되죠. 엄마를 어떻게 설득할까? 거꾸로 엄마가 설득을 시키죠, 엄마한테. 엄마 나 그러면 수능 다시 공부할게. 말이 됩니까? 25살짜리가 홍익대 저기 분교 갈 정도 실력이면 벌써 저 공무원도 꽤 됐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럼 재수가 아니라 삼수가 아니죠. 한 4수의 인서울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 25이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30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처를 찾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 뇌는요, 관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 이 노력에 대한 예를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히로카드가 뭐냐면 영문카드인데 병원에 있는 어린애들한테 소아암이나 이렇게 걸린 애한테 격려 편지를 써주자 했는데 A는 돈을 많이 줄게. 그걸 써야 되는 이유를 안 해줘줘. C는 그 시로 영문카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를 보여주세요. 가장 효과가 보인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했냐?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일단 경험해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익숙하지 않아? 노력이 들어가?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야. 미국, 아메리카, 뉴욕이야. 그러면 원래 동경하던 데니까 정서가 마음에 들죠. 근데 인도 벵갈루루야. 인도야. 정서가 안 들죠. 방학 캠프야. 안 들죠. 왜? 내가 거기 가서 스마트폰도 못해. 친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친한 친구랑 같이 가. 정서가 안정이 돼. 그럼 또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원래 반발심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면 남은 내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성, 익숙한 걸 따르겠지. 그 다음에 노력이 최소한 들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 군 입대 자원에 대해서 막 해서 그 특수부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원율이 저조해. 왜 그래? 엄마의 정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그러면 자원 입대 그러면 징병제가 아니라 노병제잖아요.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날 위험하게 생각해. 그 엄마의 정서를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정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무조건 어떤 일을 시키면 반발하게 돼 있다는 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뭐가 나타납니까? 안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안티가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반발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자기 발전하시는 분한테는 인간본성 불패법칙을 저를 꼭 읽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머님인데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이한테 무조건 그 환경을 아까 제주도에서 온 학생처럼 무조건 그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는 어느 환경에 가서 살아남습니다. 애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움직일지 알아요. 이거 실제 사연인데 저희 조카애가
저희가 이제 기숙사가 어디 있었냐면 코럼 트리플스가 36층인데 35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스마트폰을 뺐는데 선생님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엄마 나 35층 지금 베란다야. 지금 떨어질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서대 교수인데 불구하고 호서에서 온 거예요. 콩고과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죽으려는 놈이 밥을 7끼나 처먹냐고. 알아요. 협박을 합니다. 엄마 나 그럼 집에 나갈 거야?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엄마는 들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이가 최적의 자전을 겪는다. 그러면 딱 정해서 원리 원칙대로 딱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애가 말을 듣고 앞으로 성장하는 애가 됩니다. 절대 아이는 노력이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를 보시면 아냐면 인간 본성 불패보초를 보면 알아요. 여기 바닷개가 나옵니다. 바닷개가 먹는 홍합은 반드시 중간 사이즈입니다. 왜? 너무 큰 홍합을 먹으면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까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 사이즈. 그럼 왜 적은 건 안 했냐? 적은 거는 내용물이 없어. 그래서 그걸 지켜본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하다못해 바닷개가 이 정도인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익숙한 대로 가고 반발하고 정서가 맞아야 되고 노력이 최소화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애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과 무슨 일을 할 때는 관성, 노력 최소화, 정서, 반발, 이 네 가지를 염두에 주시고요. 아이한테는 무조건 환경부터 무조건 만들어 주세요. 이게 답입니다.